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최종 18위가 확정된 중국은 빠르게 짐을 싸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연말 최종 명단 26인을 확정하고 UAE 아부다비에 훈련 캠프를 차렸으니 거의 한 달여 만에 귀국한 셈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귀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얻은 건 없었고 굴욕적인 기록들만 남겼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통산 13회 아시안컵 본선에 올랐는데 무득점으로 대회를 마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1차 라운드에서 무승에 그친 것 역시 1976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시안컵 부진으로 피파 랭킹에도 악영향이 미쳤습니다. 대회 전까지 79위였던 중국은 106위 타지키스탄, 107위 레바논과 비기면서 랭킹 포인트를 크게 잃었습니다. 아시안컵 3경기 동안 중국이 잃은 점수만 22.39점에 달합니다. 이를 피파 랭킹에 반영하면 중국의 순위는 86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축구팀의 조기 탈락 이후에도 굴욕적인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공개한 2023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 8개 팀 평가에 따르면 중국 대표팀은 가장 낮은 D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 중 8개 팀이 예선 탈락했는데 탈락 팀들 가운데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건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즉 이로써 중국은 이번 아시안컵 최하위 꼴찌팀으로 공식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홍콩도 조별리그 C조에서 3전 전패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ESPN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56년 만에 아시안컵에 출전한 홍콩은 3연패에 그쳤지만 피파 랭킹 21위인 이란에 단 한 골만 실점하는 등 강력한 상대들을 상대로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들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 3전 전패를 했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홍콩은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경기 내용에서조차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처럼 대굴욕이 이어지자 어딘가 화풀이할 때가 필요했던 것인지 중국은 유난히 한국과 말레이시아전 이후 승부 조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 축구가 왜 발전하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승부 조작을 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무승부 경기가 끝난 뒤 미소를 지었다고 전하면서 한국팀은 아시안컵 16강에서 일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말레이시아와 비긴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 축구 해설위원은 이번 경기 결과에 대해 한국 축구팀은 낯짝이 없다. 클린스만 감독은 일본 팀을 만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너무 뻔뻔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아무런 근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정말 클린스만 감독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졌다고 해도 대체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며 무슨 자격으로 트집을 잡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 축구 해설자 중 한 명인 한차오성은 한국 사우디의 16강전에 대해 한국 이 경기를 보면서 졸았다. 솔직히 고문 같은 경기였다. 너무 지루했고 느린 경기였다. 사우디 역시 아르헨티나를 잡은 것이 운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들은 너무 기술이 부족해서 한국에게 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전이 졸리다니 우리가 같은 경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사람이냐? 이 경기가 졸리면 대체 어느 축구 경기가 재밌는 거냐? 나도 아시아 축구는 잘 안 보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재밌게 봤다. 양팀 모두 기술 수준이 높았는데 무기력하다니 어이가 없다. 예선 탈락이라는 수모를 감당해야 할 팀이 조용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중국이 축구라는 분야에서 한국에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중국 축구가 아시아 꼴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가지부터 뿌리 뽑아야 합니다. 첫째는 뇌물, 둘째는 승부 조작과 부정부패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는 와중에 중국 안에서는 천시위안 전 중국 축구협회 주석이 1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천시위안은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부두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 부두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나중에는 중국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인물이었는데 국가대표팀 감독을 뒷돈을 받고 임명하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대표적인 비리가 리태 전 대표팀 감독과 관련한 뒷돈이었습니다. 2018년 중국 슈퍼리그 우한조얼 감독에 취임한 리태, 구단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면 구단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구단은 약 3억 6천만 원을 천시위안 전 주석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이후 진짜 대표팀 감독이 된 리태는 자신의 팀이었던 우한조얼 선수 4명을 대표팀에 승선시켰는데 이를 두고 당시 축구계에서는 국가대표 레벨에서 뛸 수 없는 선수인데 라며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리태 역시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요. 현재 중국 사정당국은 리태 감독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축구계 부패에 대한 사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파도 비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은 결국 세계 1위 아르헨티나와의 A매치도 포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29일 올해 3월 A매치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일정에는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투어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오지만 중국 축구대표팀과 A매치를 갖는 건 아니었습니다.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각각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아르헨티나는 중국에서 호주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2년 연속 중국에서 A매치를 치르는데 이번에도 중국 대표팀과의 경기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소우닷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올해도 아르헨티나가 다시 찾아왔지만 중국은 또다시 월드컵 우승팀과 맞붙을 기회를 포기했다.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는 전 세계 대부분 팀이 꿈꾸는 일이지만 중국은 쉽게 포기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사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와 경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르헨티나가 진지하게 경기에 임한다면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모르겠다. 너무나 자조 섞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시안컵 졸전을 지켜본 중국 축구계 고위급 인사들이 10대 0으로 대망신을 당할까 두려워 피파 랭킹 1위 아르헨티나와 A매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조차 잦은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부터 6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전대미문의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과 함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시조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은 1승 1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태국에게조차 골득실에서 뒤진 조 3위에 머물고 있어 2차 예선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인 감독 선임으로 위기 탈출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아시안컵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감독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여겼던 동남아 축구가 한국인 감독을 영입한 이후 발전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기본적인 플레이에서 많은 실수가 나왔고 좋은 찬스가 와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그동안 대표팀을 이끌었던 알렉산다르 얀코비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감독을 찾아 나섰는데요. 중국 매체 신화스포츠는 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명확한 길이다. 아시안컵에서 활약한 한국인 감독과 일본인 감독을 살펴보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약팀을 이끄는 한국인 감독과 일본인 감독이 경쟁력을 발휘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바꿔놨다. 인도네시아는 승점 3점으로 3위 팀 중 4번째로 16강에 합류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비록 16강에서 호주에 졌지만 큰 박수를 받았다.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패하며 조 4위로 탈락이 확정됐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3차전에서 한국과 3대3으로 비겼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면서 44년 만에 승점 획득에 성공했다. 또한 2007 아시안컵 이후 17년 만에 아시안컵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대회에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마지막에 승점과 득점에 모두 성공하며 대기록을 작성했다. 중국 매체들이 얼마나 한국 감독들의 선전을 부러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새로운 감독으로 한국 감독을 낙점했습니다. 하루빨리 분위기를 바꾸려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데 중국 선수들 파악까지 시간이 부족해 중국 슈퍼리그 경험이 많은 한국 출신 감독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에 오른 사람이 최강희 산둥 타이산 감독, 서정원 청두 룽청 감독 등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 매체 천진일보는 중국 축구협회가 최강희 산둥 타이산 감독과 서정원 청두 룽청 FC 감독에게 잇따라 감독 제의를 했다. 하지만 두 감독 다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거절했다. 두 감독 다 중국 대표팀보다는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감독 교체 작업이 쉽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중국 축구. 이미 다음 월드컵 예선 통과부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감독이 누가 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